D-12일이죠. 행정사 실무법 기출문제 2018년부터 한 3년치 더 보고 그 다음에 찍는 거 여러분들 기본서에다가 빨간 줄로 좀 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2018년도에는요 일단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절차 비용 부담자 비용에 대한 재판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 목차 적어야겠죠. 비용에 대해서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그 비용의 의의에서 절차 비용에 대해서 써야겠죠. 절차 비용은 뭐죠? 당의 비송사건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거죠.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 까지 말하는 거예요. 비용의 부담자예요. 자, 원칙이요.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의 재판 전 절차와 그죠?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 제외하고는 사건의 원칙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검사가 신청할 경우 국고 부담이죠. 또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한 경우도 국고 부담이고요. 이런 말들 써준 거예요. 그다음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대표적으로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이때 항고 절차와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신 비용, 자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당사자가 신청인과 항고인 이 중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은 자가 부담하죠. 그 다음에 법원의 그 질물에 의한 그 변제 충당이요. 변제 충당, 그 허가한 사건 절차 비용은 질권 설정자가 부담하죠. 질권 설정자. 그 다음 자 환매권 대위 행사 시 감정인 선임 사건이에요. 그때는 매수인 부담이죠. 매수인 부담이요.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회사 명령 사건. 자, 회사 명령 사건에 대해서 관리인의 선임 사건. 회사 명령 사건에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 재산 보존에 필요한 재판한 경우 재판 전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 자 회사 부담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과태료의 재판 절차 비용이요. 과태료에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이죠. 그 외의 경우 국고 부담이요. 자, 그 다음에 재판에 의하여 특별히 비용 부담자가 정해지는 경우요. 이때는요, 그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이때는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명할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 부담이요. 자, 비용 부담할 자가 다수야 여럿인 경우 비용을 균등하게 대반하죠. 균등 부담. 물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자 공동 부담자에게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고에 의한 비용의 채당입니다. 자,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은 비용은 국고 채당하죠.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국고에서 채당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에 관한 재판이에요. 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금액을 확정해서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합니다. 사건의 재판과 재판 확정해서 비용에 관한 재판 함께 합니다. 그죠? 비용에 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재판한다. 20층짜리 나왔는데 절차 비용 부담자. 네. 그 다음에요. 자, 저장. A씨는 이 문제 뭡니까? 영농산 편의를 위해서 갑의 토지와 인근 토지에 걸쳐서 이미 형성되고 사용되고 있던 자연발생 그 토사 국어를 철거하고
자, 콘크리트 유형 수로관으로 된 국어를 설치하는 공사 완료했다. 갑은 A씨 공사가 자신의 토지에 약 75제곱미터 침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갑은 A씨 자신의 토지 약 75제곱미터에 설치되어 있는 국어 철거하고 자신 토지 외의 지역에 새로 국어를 설치해달라는 민원 제기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갑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A씨는 갑이 실제로 해당 국어에 관하여 상당한 영농상 이득 향유하고 있으며 자, 국어를 새로 설치하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이때 만약 갑이 A씨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제기를 받았다. A씨는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 갑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부 처분할 수 있는가? 이때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되는 거죠. 재결의 기속력. 거부 처분 가능한지. 2번이요. 자, 갑이 민원 제기와 별도로 A씨에 대해서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어의 철거와 새로운 국어 설치를 요구하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한 경우 이때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데 갑이 제기한 그 의무이행 심판이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 구별하는지가 문제되겠죠. 그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쭉 적시하면 되겠네. 자, 의무이행 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죠. 그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적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고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사안에서 뭡니까? 지금 A씨 자연발생적 토사 국어를 철거하고요. 자연발생적 토사 국어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토지 외의 지역에 새로 국어를 설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국어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뿐이고 그 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2번은 그래요. 일단 1번, 2번 결론 한번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문제 1번에서 목차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죠.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례에서 문제 1번이요. 그 갑이 A씨 그의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자,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자, 인용 재결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갑이 A씨의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자, 취소 심판 제기하여서 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자, A씨가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갑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죠. 이하에서는 그 취소 심판, 그 다음 재결의 기속력, A씨가 전혀 다른 이유로 갑의 청구에 대해서 거부 처분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 심판 적어야 되겠죠. 취소 심판. 취소 심판이란 뭐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말이죠. 그 다음에 재결의 기속력이요. 재결의 기속력 일단 의 적어야겠죠. 재결의 기속력. 자, 기속력이란 뭡니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이죠. 이때 기속력은 인용 재결에만 기속력이 인정이 됩니다.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의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이죠. 구속하는 효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위요. 범위. 일단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겠죠. 주관적 범위는 뭡니까? 자, 기속력은 자, 피청구인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널리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범위요. 자, 기속력은 자,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죠. 자,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죠.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속력 내용 봐야죠. 기속력 내용. 기속력에 대한 내용. 첫째, 기속력 하면 먼저 뭐 떨어야 되냐? 반복금지 의무가 있죠. 반복금지 의무. 그 다음에 그 재처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제거 의무가 있죠. 자, 일단 반복금지 의무예요. 자, 인용 재결이 있게 되면 관계행정청은 재결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인용 재결이 있게 되면 관계행정청은 그 재결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 못하죠. 다음 재처분 의무요. 재처분 의무는 자,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자, 무효 또는 부존재로 자, 확인되는 처분이 이러한 처분이 당사자의 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자,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재결에 의해서 자, 취소되거나 무효,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때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자,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하라 이거죠.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 말이고요. 결과제거 의무요. 자, 관계행정청은요. 자, 처분의 취소 또는 확인의 재결이 있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하는 거죠.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자,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그 주문 및 전제가 된 요건 사실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죠. 자, 갑의 인용 재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A씨가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자, 갑의 청구에 따라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죠? 않으므로 따라서 A씨는 갑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갖습니다. 네, 그렇죠? 거부 처분 할 수 있다. 문제 1번 해결했고요. 문제 2번이요. 자, 문제 2번. 갑이 민원 제기와는 별도로 A씨에 대해서 자,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어의 철거와 새로운 국어의 설치를 요구한 의무이행 심판 제기했다. 이때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 적법 요구에 관하여 논하라. 네, 논해 봅시다. 문제 2번이요. 그러면 볼게요. 문제 2번. 일단 처음 문제 되는 게 이제 핵심 뭐죠? 대상 적격. 문제에서 제기하는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의 적법 여부죠. 자, 그럼 문제의 소재 보겠습니다. 문제의 소재. 사례에서 지금 갑이 제기한 의무이행 심판이 갑이 제기한 의무이행 심판이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을 구비하였는가가 문제되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 대상 청구인 적격, 그래서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적법 여부 관해서 판단하면 되겠죠. 자, 의무이행 심판이요. 의무이행 심판이란 그죠? 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다시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이요.
자, 첫째 뭐죠? 거부 처분입니다. 거부 처분. 그래서 그 다음에 부작위가 있죠. 거부 처분과 두 번째 부작위요.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자, 거부 처분이란 뭐죠? 자, 행정청이 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자,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이게 처분이죠. 행정청이 행하는 자,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그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뭐야? 행정 작용을 말하죠. 근데 거부 처분 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 신청한 행위가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겠죠. 이런 요건을 가져야 됩니다. 자,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되고 자,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자,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겠죠. 자, 부작이 뭐예요? 자,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자,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부처분, 부작위, 거부처분에 대한 요건, 그냥 쓸말만 쓰는 겁니다. 더 이상 뭐 군더더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의무 이행, 심판의 청구인 적격이죠. 자, 의무 이행 심판은 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그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죠. 자, 의무 이행 심판은요. 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자,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자,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자,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죠. 결론. 사안의 해결이에요. 사안의 해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해야 돼요? 자, 일정한 신청, 다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자,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해야 돼요. 신청하고 자, 이러한 자, 신청에 대하여 자, 상당한 자,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죠. 상태가 존재해야 돼요. 네,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사안에서요. 자, A씨는요. 뭐 했습니까? 자, 자연 발생적 토사 국어를 철거하고 유형 수로관으로 된 국어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A씨는요. 자연 발생적 토사 국어를 철거하고 유형 수로관으로 된 국어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어요. 예. 그리고 갑은 그 75제곱미터 침해하는 사실 발견이 되었고 A씨의 자신의 토지 그 영역 침범에 대해서 그런 국어를 철거하고 자신의 토지 외의 지역에 새로 국어를 설치하는 민원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서 그죠? 자, 갑이 민원 제기와 별도로 그죠? A씨에 대해서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어의 철거와 새로운 국어 설치를 요구한 의무이행 심판 제기하였다. 의무이행 심판 제기하기 전에
지금 갑은요. 갑은 그래서 사안에서 A씨는 자연 발생적 토사 국어를 철거하고요. 새로운 국어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을 뿐이죠. 그리고 갑은 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없죠.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와 별도로 그냥 의무이행 심판 제기한 것 뿐이에요. 이건 뭐냐? A씨에 대해서 처분을 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사실이 없으면 처분을 신청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으로서는 그 당사자 적격, 청구인 적격 입장에서 그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처분을 구할 변호사 이익이 부정이 됩니다. 그죠? 처분에 대한 신청 사실이 없으므로. 그래서 따라서 갑이 제기한 의무이행 심판은요, 대상 적격은 물론 청구인 적격을 구비하지 못했죠. 부적법한 심판 청구죠.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 재결 할 것이다. 하여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사례가 나왔는데 되게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신청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의무이행 심판 대상 적격, 그리고 청구인 적격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이 제기한 의무이행 심판은 대상 적격뿐만 아니라 그 청구인 적격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 재결을 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장하고요. 다음 문제. 행정사법 나왔죠? 금지행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그렇습니다. 금지행위. 행정사는요. 행정사는 뭐예요?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죠.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금지행위요. 일단 첫째, 당사자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 거부 못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그죠? 물론 양쪽 당사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 위임받는 행위, 양아치죠. 네, 양아치입니다. 또 안 돼요. 행정사의 또 세 번째,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민원, 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예요. 행정사 업무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민원, 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그 다음에 행정사 업무에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요. 반대되죠. 그 다음에 금지행위 위반한 경우의 벌칙입니다.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이, 그 금지 사무직원이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그러면 얼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겠죠? 네. 나왔고요. 저장. 이번엔 나오진 않겠죠. 비송사건 재판 형성력.
자,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 있는지를 설명하시고 1번. 자, 비송사건 V 적어야겠죠. 비송사건이란 뭡니까? 사건관계의 형성, 변경, 자,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자,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하죠. 자, 재판의 형식이요. 결정으로서 하죠. 결정으로서 합니다.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해요. 그래서 재판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요. 효력 발생 시기요.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형성력이요. 형성력. 자, 비송사건은 사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재판의 그 목적이 된 사건관계는요. 그 재판의 취지에 따라 변동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형성력은 재판을 받은 자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도 미치죠. 형식적 확정력이요. 일단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은 자, 원칙적으로 재개 기한이 정함이 없는 보통 항고의 경우로 원칙적으로 확정력이 없습니다. 확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항고의 경우 일단 그 뭡니까? 비송사건 재판에 대해서 자, 불복 신청은 자, 원칙적으로 그 재개의 기간의 정함이 없죠? 없는 자, 보통 항고에 의하죠. 그래서 확정력이 없습니다. 확정력이 없어요. 단 재판에 대해서 자, 불복 신청을 어떻게 즉시 항고에 의하는 경우 이때는 1주 이내에 자, 불복 신청이 없는 때에는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원칙은 이제 보통 항고의 경우이기 때문에 자, 원칙적으로 재개 기한 그 불복 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재개 기간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항고의 경우 확정력이 없습니다. 보통 항고에 따르기 때문에 이때는 원칙적으로 확정력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기판력 인정되지 않죠? 기판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이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 법원이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당사자는요 다시 신청하는 거 허용되고요. 법원도 본래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집행력이요. 집행력. 자, 비송사건 재판은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집행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뭐 절차, 비용을 명하는 재판이나 자, 과태료 등과 같이 자, 관계인에 대하여 급부를 명하는 것 집행력을 갖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비송사건 자리에서 집행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데 다만 그러나가 되겠죠. 그러나 절차 비용을 명하는 재판이나 과태료 재판과 같이 그 관계인에 대해서 급부를 명한다. 집행력 같습니다. 2018년 문제를 봤고요. 볼게요. 그러면은 2018년 문제를 봤는데 조금 행정사법에서 혹시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지도 감독을 제가 한번 봤지만 이번에는 행정사 사무소 설치 이전 글쎄요, 이 부분도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격 취소와 업무 정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에 있어서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요. 행정사의 자격 취소와 업무 정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자, 행정사 마찬가지로 제 목차는 행정사죠. 자, 행정사는 자, 행정 업무의 자, 원활한 자, 운영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요. 자, 내용이요. 아까 우리 논의했죠? 자격 취소를 일단 그
사유가 있죠. 자격 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신고 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 정지 기간 내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에 행정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취소되죠. 자, 거짓이나 자격 취소할 때 요건이 필요하지만 청문 거쳐야 되고,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두 번째, 신고 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세 번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 정지 기간 내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다음에 행정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그 다음에요, 자, 업무 정지요. 업무 정지는 자, 행정사 사무소, 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뭐 시장 등이 행정사 업무 정지사에 해당하는 경우, 자, 6개월 범위죠. 6개월 범위.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정해서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요, 뭡니까? 2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그때, 그리고요, 3개월이 넘도록, 자, 휴업을 하는 때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에 반대 급부를 받은 경우. 이때는 업무 정지되겠죠? 네, 저장해 놓을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좀 나올 만한 거, 일단 각 측은 각측에 대해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것들 좀 보면, 회사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자, 나올 수 있죠. 회사 해산 명령 있을 때 법원은 회사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할 수 있죠. 그죠? 그때 회사 보존에 필요한 처분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입니다. 그래서 서설이요. 자, 회사의 해산 명령 청구가 있는 때, 자, 법원은 해산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죠? 직권으로, 자,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할 수 있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선임이요. 자, 관리인 선임 문제. 자, 관리인 선임은 자,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들을 수 있죠. 관리인 선임의 재판. 법원은 자, 이해관계인의 의견 들을 수 있겠죠. 자, 관리인 선임 재판에 대하여 불복 신청할 수 있습니까? 불복 신청할 수 없다. 불복 신청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 법원이 관리인 선임을 하는 경우 회사로 하여금 자, 관리인에게 자, 보수 지급하게 할 수 있죠. 이 경우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합니다. 이 재판 대해서 즉시 항고 가능하고요. 그래서 법원이 관리인 선임한 경우 자, 회사로 하여금 자, 법원은요, 회사로 하여금 관리인에게 자, 보수 지급하게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이사와 감사의 의견 듣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불복 신청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복 신청 즉시 항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인의 자, 회사 재산 상태 보고요. 보고 등. 네.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 상태를 보고하게 하고요. 그 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죠. 이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은요, 재산 상태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신청할 수 있죠. 신청하거나 스스로 내고 등본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재산 상태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상태를 보고하고요. 관리 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 가능하고요. 수 있다. 네 번째, 자 관리인의 사임 허가요. 관리인 사임 허가. 자 법원은 관리인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 해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관리인이 사임 허가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 관리인을 해임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에 의견 들을 수 있고요. 관리인 사임 허가, 해임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할 수 없어요. 자 관리인의 사임 허가 또는 해임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 불가합니다. 그 다음이요. 비용 부담이요. 비용 부담. 자 법원이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그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법원이 관리인 선임 기타 회사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나 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 재판 전 절차와 재판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역시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관리임, 선임과 회사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그 회사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에 관해서 약술 나올 수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비동사건. 그 다음에 공탁소, 공탁봉화물 선임사건, 강론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직무이사, 일시이사 직무이사 나올 수 있겠죠. 오늘은 과태료, 부과 비송사건 절차 이게 이제 나온다면 뭐 상사비송 해서 과태료 일단 부과 비송사건 절차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서설이요. 과태료 의의. 일단 과태료 한번 써볼까요? 서설에서 과태료란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분야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거나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부과되는 금전벌 일종이죠. 그래서 벌금이나 과료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이 없습니다.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 일종입니다. 징계 처분 일종으로 부과되는 금전벌 일종이에요. 금전벌. 그 다음에요. 과태료 부과요. 과태료는 처음부터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고 주무행정청이 1차적으로 부과 고지 때리고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 주무행정청의 통고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에 2차 두 가지 경우가 부과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가. 주무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 비송사건 절차법 적용되진 않고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비송사건 절차는 게 아니라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에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됩니다. 관할이요. 당연히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하겠죠. 법원이 합니다. 다음 절차의 개시요. 첫째 정식 재판.
정식 절차에 의하는 경우죠. 자,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 들어야겠죠. 재판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 구해야 하겠죠. 근데 약식 절차에 의하는 경우, 자,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진술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 과태료 재판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과태료 재판한 경우, 이때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에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일주일 내에. 그리고요, 그러면 재판은요, 자, 이의 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의 신청이 있는 때, 자, 법원은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요, 다시 재판합니다. 그죠? 당사자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식 재판처럼 한다 이거죠. 이의 신청 있는 때는요, 자, 약식 재판에 대한 불복은 이의 신청만이 가능하고요. 자, 당사자 불복에 대한 의사는 제목 여하에 관계없이 이의 신청으로 취급합니다. 약식 재판의 불복은 자, 이의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뭐 즉시 항고 방법으로 뭐 불복하여도 이의 신청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약식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장 제출했다. 그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으로 보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이의 신청만으로만 불복이 가능하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재판 첫째. 자,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죠. 그 다음에요, 과태료 재판은 고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요. 자, 검사도 항고권이 있으므로 고지합니다.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요, 즉시 항고요. 자, 당사자와 검사는요, 정식 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자, 즉시 항고 시, 자,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죠. 자, 약식 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은 이의 신청만 인정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식 절차에서만, 자에 대해서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만 집행 정지 효력이 있고, 약식 절차에서는 이의 신청만 인정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6번 비용의 부담이죠. 부담과 재판이요. 자, 과태료 재판 절차 비용은요, 과태료에 대한 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이죠.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 그 외의 경우는 국고부담. 그 외에 국고부담. 자, 항고법원이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할 때 그 항고 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부담이죠. 그렇죠?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했어. 그때 항고 절차의 비용과 그 전심에서 당사자 부담이 된 비용은 어디예요? 국고부담이죠. 국고부담. 다음에요. 자, 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 비용에 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있겠죠? 너무 많다. 이때 인정할 때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자, 사건의 재판과 함께합니다. 그리고요,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나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죠. 쓸말이 많습니다. 집행이요. 이게 지금 20점인데 상당히 쓸말이 많아요.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진짜로. 과태료에 대한 비동사역권 절차 다 중요합니다. 자, 집행이요.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이를 집행하죠.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권원. 명령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요. 그 다음에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소에 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재판소에 송달은 하지 않아요. 집행을 하기 전에 송달하지 않고요.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집행하고요. 이는 집행 권한과 그 명령은 뭡니까? 그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한과 동일한 효력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서설, 의, 관할법원, 절차, 정식, 약식 절차에 의한 경우 나누고요. 재판, 그 다음에 즉시항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과 재판이요. 즉시항고에서도 이 약식을 제한 안 되죠. 정식 재판에서만 과태료 재판, 즉시항고, 집행 정지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에요. 비용의 부담과 재판. 자,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죠. 그 외의 경우는 선고가 있는 게 선고를 받은 자. 재판 절차의 비용 과태료에 대한 선고가 있는 경우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죠. 자, 근데 항고법원이 당사 신청을 인정했어. 이때 항고 절차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 비용이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부담에서 하죠. 국고의 부담이죠. 뭐 많진 않지만 비용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 그 금액이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요.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전부, 일부 부담 명하게 할 수 있고요.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집행한다. 그 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집행하기 전에 재판소 송달하지 않는다. 집행을 하기 전에는 재판소 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출문제랑 이렇게 예상문제 이렇게 좀 찝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쇼터디에서 지금 같은 방식 있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 그 다음에 플러스 예상 문제,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 4문제 플러스 한 3에서 4문제,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씩, 한 8, 9문제, 8문제 정도씩 1세트를 잡으신 다음에 반복 한번 해보세요. 근데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 기출문제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 관련된 거, 그 유사한 관련된 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세트 끝났지만 2, 3세트 남았거든요. 나머지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요. 시간을 좀 아껴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서를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눈도장 찍는 공부 방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목차랑 키워드 잡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읽게 됩니다. 그래야 써집니다. 시험장에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